첫 번째 이야기. 아, 윤석열 정부가 첫 방역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내용을 봤더니 자율방역이에요. 알아서 해.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자율방역이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깔 때는 왜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왜 정치방역하냐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정권 잡으면 과학방역할게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첫 대책을 내놓는 거 보니까 자율방역이야 그냥. 알아서 해. 저는 제일 한심하고 열받았던 게 그 도어 스태핑을 그만하겠다고 네.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코로나19 핑계를 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저희가 뭐 천공수승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다시 또 하겠다고 하면서 제기했을 때는 저 멀리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하던데 본인만 살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학방역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걸- 기자들과 거리두기. 거리두기. 그게 첫 번째였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과학 방역 한다더니 뭐가 다르죠? 요거 부산국제신문이 낸 거야. 실제 이런 게 있어요. 방역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자영업자도 있었지만 네. 그 숫자만큼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특히 뭐 고연령층 포함 학교의 맘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방역을 과학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이라고 했던 자들이 첫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그냥 알아서 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자기들 발등을 찍은 거죠. 그냥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계승할 건 계승하면서 뭔가를 정부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규정을 짓고 지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으니까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얼마나 방역을 했습니까? 집회하고 집회 참여하고 국회의원 사람이 백신 무용지물이라 하고 있고 그 비서관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더니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자기들이 기존에 있었던 맞는 시스템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뭔가를 자기들이 하기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똑같이 가자니 자기들 스스로 말했었던 거에 대해서의 어떤 변명거리도 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백신 맞아라 이러는 건데 그렇죠. 4차 백신 맞아라 해놓고 50살 이상 뭐 이렇게 이제 그 날짜를 이렇게 뭐랄까 연령대로 네. 연령대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근데 50살 이상이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50대 이상의 치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대 중증화율은 0.26이고요. 전체 평균은 0.33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중증화율이 낮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률이나 치명률이 훨씬 낮아요.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50대 이상은 맞아 무조건. 근거 없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진단과 대책이 겉도는 소위 말하면 과학 방역이라고 했던 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방역 잘했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G7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엄지척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한국 방역이 최고였다. 요거를 나쁜 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반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한 말이 과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거가 없이 어떤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라며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한 건데 이게 그럼 한마디로 아프리카 무슨 원주민 회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번에 저 중대본에서 나온 이야기가 치명률이 올라가면 거리두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앞뒤가 틀린 이야기예요. 치명률이 올라가기 전에. 근데 치명률이 올라갔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죽은 뒤에 죽은 뒤. 거리두기 하겠다.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제 과학 방역 어딨어? 이랬더니 사회 과학도 과학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50대에 대해서 4차 접종 아무런 근거 없이 맞으라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코로나가 한 지난 3월 정도에 늦게 온 거죠. 오미크론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뭐 별다른 증세 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검사했더니 코로나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3차까지 접종을 했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진짜 몇백만, 몇천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내놓으면 정부 정책이라고 믿고 따르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 켄타우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변이로 바뀔수록 치명률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2차 백신 혹은 많게는 3차 백신까지 맞았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거나 조금 잘 넘어갔었던 것이지 지금은 저도 12월 달에 백신 맞았거든요. 이제 그 면역력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변이라고 해도 치명률이 무조건 낮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변이니까 치명률이 낮을 거야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자율 방역을 강조하면서 감염 격리 생활지원금 요건 또 돈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네. 우리 어려분들 초창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병원으로 병원. 갔었잖아요. 공공의료원 같은 데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원 같은 게 있었던 이런 건데 지금은 그 생활지원금 축소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백경란 씨 지금 질병청장이죠.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백신 접종은 정답이 아니다 등으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음모론적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고 그러고 이 자를 안철수 라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안철수한테 유일하게 준 그 자리.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중국 입국 금지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을 질병청장으로 임명해 놓고 보니까 그래 놓고 백신 접종은 정답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윤석열은 옛날에 뭐 했을까요? 윤석열도 한번 볼게요. 정부를 까기 위해서 동원됐던 정치의사야 이자는 지금 백경란은.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죠. 방역 대책이라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방역 패스가 비과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9시 영업시간 제한 철회.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사실상 반대만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방역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과학 방역 강조했던 자는 안철수죠. 안철수는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인수위원회 지나면서 이건 이제 이 타이틀은 한 달 전 이야기이긴 한데 과학 방역에 관련된 어떤 것도 내놓지를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하고 있다, 과학 방역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철수 라인인 백경란이 지금 질병청장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해라 웬만하면. 나 같으면 사과하겠습니다. 과학 방역이라고 할 정도면 대체 뭐가 있나? 엄청 뭔가 이렇게 신박한 게 있나? 그러게요. 뭐 앱이라도 좀 개발을 할 것이지 그런 것도 없고 진짜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겨우 2만 명, 뭐 4만 명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별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지원비도 줄어들지만 이제는 사비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대신에 주 120시간은 꼭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참 힘든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전 정부에서 했던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다가 막상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다시 도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방역 그 체계들을 그대로 따르자니 약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자. 지금 저는 이 총체적인 게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없습니다. 공석인 상태에. 그러네. 예. 자, 윤석열은 이제 살겠다고 백신 4차 접종 맞았죠. 아,
처음 보는 장면이죠. 네, 여태 그렇죠. 후보 때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서 네. 백신 접종했나 막 그런 의구심을 다들 가졌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 씨가 나이 먹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팔에. 앙상한 팔에 뭐가 있냐면은 왜 흉터가 저 노인들 상처가. 생기는 검버섯도 아. 꽤 있고 사람들이 이제 검버섯 보고 이제 저 검은 자국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건 검버섯이에요. 아니 뭐 주사만 자국 아닙니다. 검버섯 말고 이렇게 손으로 긁힌 핥힌 자국들이 자국 같은 게 있는데 있어서. 토리가 많이 긁나 본인이 긁나 아토피가 있나? 저게 사람 손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강아지가 털이 제가 어떤 종류인지 알잖아요. 행운이도 이렇게 긁으면 저런 정도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사람인 거. 자 열심히 이제 맞아 주시고요. 저는 백신 맞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만 네. 좀 저런 식으로 계속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막상 정권 한심하죠. 잡아보니 어때? 한번 물어보고 싶고 수도 없이 많은 언론들이 그걸 헤드라인으로 달았어요. 과학 방역 외치더니 과학 방역 외치더니 니들의 과학은 사회과학이야? 사회. 이런 아유 씨. 근데 언론도 진짜 여전히 저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더라면 시간대별로 뉴스 나오고 도배되고 할 텐데 다음 같은 데 보면 메인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검색을 해야지 겨우 몇 명 이렇게 현재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몇 시간 전에 몇 명 이런 식으로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네. 야,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 방역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저 중재본 당국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과학 방역보다는 과학적 위기 관리라고 뭔 말이야 이게 과학적 위기 관리 문재인 정부는 무슨 무속적이었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냥 사과를 해 임마. 더 못할 거면은 그런 새끼들 진짜. 아, 저희가 지금 여당복인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게 어제 어떤 저희 동네 이제 식당에 갔어요. 우리 동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 상황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뭐 지지율 지금 상황 어림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코로나가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답답하다 진짜. 씨발. 어이구,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10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추이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요 오미크론 확산될 때 막 몇십만 명 되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방역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서로 힘을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했던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반에 무슨 뭐 중국 입국 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이 있네 없네 개소리 했지만 전 세계는 한국이 지금 치명률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요 24,000명 돌아가셨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는 6배인데 100만 명 넘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했던 정부를 좀 얼토당토하게 비과학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과학 방역한다더니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그런 톤으로 하면 말씀드릴게요. 뭐 과학 방역 어쩌고니가 없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